배열이랑 어레이 리스트랑. 자, 잘 보세요. 제가 우선은 이렇게 해볼게요. 아티클.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아티클스. 이렇게. 여러분 얘는 뭘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배열이에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해당 배열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갑니다. 우선 안 되니까 클래스 아티클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아티클. 그 다음 int id 만들고요. string 레지 데이트. 자, 아티클은 그겁니다. 게시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게시판에 막 게시글 같은 거나 올라오잖아요. 그런 글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게시글에는 보통 번호가 있고 날짜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거 두 개만 하겠습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나중에 int id랑 string 레지 데이트, 레그 데이트라고도 해요. this.id에 id 저장하고 this.레지 데이트에 레지 데이트를 저장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아티클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선은 비워둘게요. 나중에 채우겠습니다. 나중에. 자, 원래 같으면요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는 안 되지만 지금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기억나시나요? 함수의 오버 라이딩일까요? 로딩일까요? 로딩이죠. 로딩. 라이딩은 그 상속 그거고 얘는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로딩. 자, 그래서 함수 이름은 사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였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만약에요 제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위로 올라가서 아티클 1. 자, 지금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우선 보세요. new 아티클 이거 지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렇게만 하면은 얘는 어떤 생성자를 찾아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를 찾아가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1 하고 2024 05 아니죠 03 07 이렇게 하면요 몇 번째? 그쵸, 얘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이 이 차이점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했을 때 이 아티클 1은 누굴 찾아간다? 첫 번째를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 2는 누굴 찾아간다? 두 번째를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system.out.println 하고 아티클 1.id 아티클 1 아티 2.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오는 게 있을까요?
나오는 게 있나요? 없죠. 0이라고 나오죠. 쓰레기 값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 안에서 세팅해준 게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this.id를 1이라고 썼으면 당연히 저 아이디 출력했을 때 1이라고 나오겠죠. 자, 여기서 this는 뭐다? this를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면은 얘는 지금 해당 객체를 말합니다. 지금 해당 객체. 여러분, 이 아티클 얘는 언제 실행되죠? 언제? 자, 생성자는 언제 실행되죠? 뭘 만들었을 때? 그쵸.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객체 할 때는 이제 첫 번째 객체를 뜻하고요. 이 this가 두 번째 할 때는 두 번째 객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든 객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뭐 아무튼 이제 요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건 지우고 그 다음 제가 약간 워밍업 정도로 들으세요. 워밍업 정도로. last id.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 스태틱에 관한 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더. 우선은 워밍업 정도로 들으시고. 자, 잘 보세요. 스태틱 인트라고 했죠. 일반 인트랑은 살짝 결이 다릅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여러분, 이게 아티클 클래스라고 해볼게요. 아티클 클래스 도면이죠? 그쵸? 아티클 클래스로 뭘 만들 수 있죠? 뭘 만들 수 있죠? 아티클 객체. 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자, 요 상태로 한번 볼게요. 요 상태로. 그리고 static int id last id. 자, last id 있고 아티클 객체가 지금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도면으로부터 파생된 게 객체가 두 개가 있어요. 아티클 하나, 아티클 두 개. 그리고 이 아티클 안에는 각각 뭐가 있냐면요. id와 regidate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잘 들으세요. 이 id와 regidate는 각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각. 얘 id 따로, 얘 id 따로, 얘 regidate, 얘 regidate 따로따로. 근데 이 static int last id라는 건 뭐냐면 각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 클래스 안에 있습니다. 클래스에 존재해요. 자, 지금까지 코드를 그리면 딱 요렇게 됩니다. 요거. 요게 요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에 id 값을 얘가 건들 수 있나요? 없죠. 얘는요, 레지데이트도 다 자기 거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static int라는 거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고 각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 자원이 됩니다. 공공재가 돼요. 즉 공공재. 그래서 각 객체마다 여기 이 1번 객체가 아티클 1, 아티클 2라고 할게요. 1번 객체가 여기에 1 넣을 수 있고 2번 객체도 1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왜 되는 거냐면요. 스태틱 요소는 우리가 여러분 초반 상태값 저장하려고 생성자한테 뭐 이런 식으로 썼었죠. 이렇게. 근데 스태틱 요소는요. 생성자 모양이 따로 있습니다. 스태틱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스태틱 요소의 생성자입니다. 하는 일은 아티클 얘랑 똑같아요. 초반 세팅하려고. 그래서 스태틱
얘를요 초반 세팅할 때는 이 생성자한테 last id를 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얘가 스태틱 전용이에요. 전용. 그럼 얘는 언제 실행되냐? 자, 여러분, 이 아티클은 언제 실행되죠? 뭘 만들 때? 그쵸, 객체를 만들 때. 근데 이 아티클을 쓴 이유는 뭐죠? 이 생성자를 쓰는 이유? 초반 세팅하려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마다 세팅이 한 번씩 됩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얘는 언제 실행이 되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때 딱 한 번. 그러니까 이제 Shift F10이나 Ctrl Shift F10을 딱 눌렀을 때 그때 딱 한 번만 실행이 돼요. 물론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다. 지금 딱 그렇게 맞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스태틱은 뭐다?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는 그런 공유 자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티클 요 1번이 요 라스트 아이디한테 1, 2라고 값을 세팅해요. 그러면 아티클 2번이 봤을 때도 이 아이디는 뭐가 된다? 1번이 되고요. 이제 아티클 2번이 값을 1에서 2로 변경하면은 나중에 아티클 1이 이 라스트 아이디 봤을 때도 똑같이 2로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실까요? 좀 헷갈리시죠? 이거 스태틱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우선은 저 스태틱은 뭐다? 공유재다. 공공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초반에 딱 이거 한번 실행해주고요. 이제 this.id를 last id로 세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자,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system.out.println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태틱을 써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 드릴 거고요. 우선 한번 보세요. 아티클 1.id 출력했을 때, 자, 아티클 2.id. 여러분 이건 뭐라고 나올까요? 아, 요거 안 해줬다. 자, 요거까지 해줄게요. 자, 아티클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처음에. 그러면 뭐가 실행된다? 요게 실행되겠죠. 근데 last id를 1 업 해주네요. 그리고 나서 이 id 값, 객체에 가지고 있는 요 id 값을 last id 값으로 세팅을 한대요. 그럼 last id는 지금 뭐가 됐죠? 0에서 1이 됐죠. 그러면 이거 출력할 때 뭐라고 나올까요? 1. 얘는요? 2. 또 다시 객체 생성하면은 뭐가 실행된다? 자, 이번 살짝 다릅니다. 잘 보세요. 우선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보면은 얘도 1, 얘도 1이에요. 왜냐? 얘는 이미 값이 넘어가는 게 있죠. 그쵸? 넘어가는 값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last id 뿔뿔 이게 이 생성자가 실행이 안 돼서 그냥 받아온 값을 그대로 넣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넘겨줄 때는 이 번호로 세팅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요렇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세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생성자한테 this.id는 뭐 이제 id 값으로 하고 reg date는 20 24 03 07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쵸? 근데 이게 좀 더 많아지면요 좀 귀찮아지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this 함수예요. 함수 이렇게. 그리고 이 last id는 밑에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번호를 last id 플러스 1 하면은 1번으로 되겠죠. 그리고 reg date를 이렇게 남겨줄 겁니다.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 지금 모양 보시면요 조금 이상해요. 원래는 this.id, this.regdate 이렇게 썼는데 아예 this 함수가 됐습니다. 함수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생긴 것만 보면요 얘가 어디에 들어가면 적합할까요? 비슷하지 않나요? 얘랑 똑같은 거. 자, 여기 위에 생성자의 이 this 함수는 뭐냐면요 그냥 또 다른 이제 또 다른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자가 이렇게 값을 미리 넣으면은 다이렉트로 그냥 여기다 값을 넣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값을 안 넣었어요. 값을 안 넣고 그냥 아티클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번호를 생성하고 기본적으로 값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this.id는 id 이거 하기 귀찮으니까 누구한테 미룬다? 다른 생성자한테 일을 미루는 겁니다. 어차피 잘 보시면요 코드 똑같죠? 자, last id 플러스 1 그 다음 reg date. 자,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할 바에는 자, this 함수를 써서 내가 값 이렇게 줄 테니까 나머지 세팅은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이 this는 뭐다? 자기 말고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값에 맞게끔. 지금 생성자가 총 2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컨트롤 클릭 해보시면은 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로. 얘한테 일을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이제 실행 과정을 보면요.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누릅니다.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면은 초반에 딱 실행했을 때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이 last id 값이 0으로 딱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 생성자가 실행되는데 사용자가 어떤 값을 넘겨준 게 없기 때문에 얘가 임의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넘겨줘요. last id 플러스 1 하면은 번호는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reg date는 오늘 날짜로 해주고 그 다음 친절하게 다음 last id도 하나 업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한테 일 미루는 거 보니까 전역 변수에 그냥 id 값이랑 reg date 값 저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다? 사용자가 굳이 이렇게 넘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기본적으로 id 값이 세팅이 되겠죠. 1번, 2번. 자, 우리가 지금 reg date를 빼고 id 값만 봤을 때 한 게 뭐냐면 번호를 자동으로 넘버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그쵸? 자동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객체 또 만들면 그 다음 번호는 뭐가 되죠? 자, 아티클 3 만들면 아티클 3의 번호는 뭐다?
그렇죠. 3번이겠죠. 왜냐? 계속 증가를 할 테니까. 뭐에 의해서? 이 last id에 의해서. 이해되실까요? 자, 지금 코드 보면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2개. 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되면은 우선 스태틱으로서 last id를 0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요렇게. 여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 보니까 우선 빈 배열 하나 만들고 아티클 객체 하나 만들고 있네요. 근데 아티클 객체 만들다 보니까 이 클래스 안에는 생성자라는 게 있어요. 생성자가 뭘 해주고 있냐면 값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그냥 아티클 생성자가 자기는 값 세팅하는 게 귀찮으니까 this라는 거를 통해서 또 다른 생성자한테 값만 넘겨주면서 너가 대신 이것 좀 세팅해줘 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뭐다? 값 넘겨주고 last id를 하나 업해줘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생성자 가보니까 이제 얘는 값을 받아서 실제로 위에 있는 전역 변수에 세팅을 해줍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얘는 뭐다? 값 넘겨주고 얘는 세팅을 하고 생성자가 2개 일을 나눠서 하고 있죠. 물론 사용자가 뭐 나는 2번으로 할 거고 처음에 아티클 하나 했으니까 2번으로 할 거고 이번에 레지데이트는 뭐 2020 자 12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은 또 말이 달라지겠죠. 이때는 뭐다? 얘가 일을 떠넘기는 식이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얘가 알아서 값을 세팅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티클이 하나의 게시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게시물. 지금 게시물 몇 개? 2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에선 뭘 하고 있다?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고 날짜까지 기본적으로 안 써주면 사용자가 이렇게 세팅을 하게끔 한다 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조금 어렵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영상 한번 다시 돌려보면서 한번 똑같이 따라 써보세요. 자, 우선은 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공개를 없애볼까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뭐다? 날짜 뭐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번호는 자동으로 넘버링이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한 겁니다. 자, 다 쓰셨으면은 이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선 아티클스에 먼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new 아티클 에서 몇 개를 해줄까요? 한 1000개 정도? 게시글 1000개 넣을 수 있게끔. 그 다음 이제 아티클 1 new 아티클 이렇게 하고 아티클스 0번째 처음에 아티클 1 넣고 다음 아티클 2 이렇게 넣고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객체 만들고 리모컨 만들어서 리모컨 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가 전달되죠? 객체가 그대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아티클스 0분에도 어차피 아티클 1 리모컨이 들어있을 바에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훨씬 낫겠죠? 이렇게 어차피 객체 하나씩 넣어주겠으니까. 자, 그 다음 2 그래서 system.println articles 0번째
id 하고 실행 까지 하면은 1이라고 잘 나옵니다. 세 번째, 2번째까지 하면은 1, 2, 3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1000개 말고 일단 3개만 해볼게요. 3개만. 1000개 하면 너무 많으니까. 자, 우선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new 할 때마다 생성자가 실행되니까 여기까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 여기에 articles가 있습니다. articles 변수. 얘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제 배열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배열이랑. 배열은 몇 개짜리? 총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이 정도? 이 정도? 비슷하죠? 3개짜리 배열이에요. 그 다음 첫 번째 칸에는 뭐가 있냐면 얘도 이제 리모컨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칸에는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객체가 들어있어요. 아, 객체라기보다는 이제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이 들어있겠죠? 얘가 이제 아티클입니다. 아티클.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세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 이 안에 각각 뭐가 있다? id랑 레지데이트가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리모컨 따라가면은 어차피 객체 나오니까 다 조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원래는요, 우리가 아티클 객체를 하나 만들면 articles 뭐 0번째 id는 1 이렇게 세팅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객체만 만들어도 자동으로 1, 2, 3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뭐 변수 만드는 건 뒤로 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있다? 번호를 자동으로 이제 넘버링이 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를 하면서 2, 3, 4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자, 지금 배열 방이 3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넣는 게 가능할까요? 자, 그쵸?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배열을 몇 개? 3개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자, 어디 있을까요? 이미 우리 방은 만석인데 갑자기 한 명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얘가 들어갈 방이 없죠. 그럼 우리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배열을 늘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근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왜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왜 할까요? 자동으로 뭐 넘버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 건데 왜 할까요?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왜 시킬까요? 여러분 나중에 게시판 같은 거 만들어서 글 쓴다고 가정할 때 게시물 번호는요, 여러분이 직접 이거는 1번 글, 2번 글, 3번 글, 4번 글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잖아요. 만약에 글이 100개가 있으면 그 100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일일이 변수에 넣을까요? 자, 1번 글 아이디는 뭐, 자, int 아이디는 뭐 1번 글, 요거는 뭐 2번 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뭐만 있으면 된다? 얘만 있으면 된다. 얘만. 예.
얘는 왜 스태틱으로 했다? 모두가 다 같이 글을 바꿀 수 있기 위해서. 이 번호 같이 쓰려고. 공공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적어 놓을 필요가 있긴 한데 글이 100개가 있다고 해서 그 번호가 100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얘는 어디에 생긴다? 클래스에 생긴다.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글이 몇 개 있죠? 4개 있죠? 제가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배열을 5로 하고 0, 1, 2, 3, 4까지 한 다음에 이런 거 하기 좀 귀찮긴 하죠? 자, 아이디 귀찮긴 하죠? 그쵸? 그래서 폼은 돌려보겠습니다. 힌트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5개 있으니까 4까지 하면 될까요? 5까지 하면 알아서 이전까지 출력을 해주겠죠. i 뿔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까지 출력하면 됩니다. 4까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사용자들이 글을 한 5개만 쓸까요? 아니죠. 넉넉하게 잡아놔야겠죠. 그쵸? 한 10,000개 정도로 해볼게요. 자, 10,000개 정도로 했을 때 여러분 지금 글이 5개 있죠. 우린 5개 있는 거 알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글이 더 추가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분명 마지막에 글이 5개 있었는데 자 4, 5, 6 지금 글은 총 7개입니다. 그럼 뭐도 고쳐야 되죠? 얘도 고쳐야겠죠. 근데 글이 늘어날 때마다 얘를 귀찮게 고쳐야 될까요? 아니죠. 이거보다 좋은 게 뭐가 있다? articles length 렌스가 있죠. articles.length 그쵸? 자,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system.print ln 한 다음에 articles i번째에 id 그럼 처음에 0 들어가고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하고 가면 될까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d가 1번부터 잘 증가하다가 7번에서 이제 끝나고 뭐가 나오고 있죠? 널 포인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익셉션은요 코드상 문제는 없는데 실행하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넘어진 거예요. 실행을 하긴 합니다. 1, 2, 3, 4, 5, 6, 7 잘 출력해줬어요. ID 값 출력한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잘 보여주긴 하는데 중간에 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 개수는 몇 개 있죠? 10,000개 있습니다. 10,000개. 근데 지금 몇 개 들어갔죠? 7개 돌아가고 있죠? 그럼 반복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복을 할까요? 그쵸? 1부터 10,000개까지. 이제 아마 이 전까지니까 9,999까지 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방 배열입니다. 이게 한 10,000개 정도 된다 해볼게요. 처음에 객체 리모컨 하나 꽂히고 그 다음 리모컨 2개, 3개, 4개에서 7개까지 잘 꽂혔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뭐가 들어가죠? 자, 여기 0부터 6 자리까지는요 아티클 리모컨이 잘 꽂혔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7부터 여기까지는요
뭐가 들어가죠? 빈값. 그쵸. 빈값. 널값이 들어갑니다. 널값. 그래서 뭐가 떴다? 그래서 어떤 에러가 났다? 쓰레기 리모컨한테 또 일 시키려고 하니까 널 포인터. 우리 이거 참 자주 보죠? 이런 게 뜨는 겁니다. 이런 게. 이해되실까요? 공간은 넘쳐나는데 나머지 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쓰레기 리모컨한테 아이디 값 출력해봐 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배열은요, 자기가 몇 개까지 채워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자, 지금 이 객체를 글이라고 봤을 때 글이 몇 개 적힌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 배열이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는 10,000개까지 글을 저장할 수 있구나, 딱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가 더 필요하냐면 int articles size라는 게 하나 필요합니다. 0.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 중간중간에 articles size를 하나씩 업 해줘야겠죠. 나 글 하나 추가됐어요. 2개 추가됐어요. 3개, 4개, 5개. 좀만 줄일까요? 한 4개. 이 정도. 이거 5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배열, 이거 폼은 어디까지 돌리면 된다? articles 사이즈까지 돌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1, 2, 3, 4, 5가 잘 나오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류 없이 잘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몇 개 들어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배열에 객체가 들어가도 이 사이즈라는 게 몇 개 추가됐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배열에 있는 만큼만 반복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배열의 장점은 뭘까요? 자, 배열의 장점은요,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묶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누구의 특징이죠? 관련된 데이터를 묶는 기술이 뭐였죠, 여러분? 뭐다? 객체죠, 객체. 오브젝트화를 시키는 겁니다. 배열이 그래서 객체예요. 제가 처음에 배열할 때 이거는 배열인데 얘도 객체의 일부분입니다 라고 했었죠. 배열도 똑같습니다. 객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뭔가 퍼즐이 맞춰지죠. 묶을 수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제가 예로 들었던 사과 컨테이너나 아니면 식판이나 그런 거, 사진 같은 거 있는 이유가 관련된 데이터를 묶으려고 그런 기술 쓴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지금 뭘 묶고 있다? 글들을 묶고 있죠. 글들을. 근데 얘는 약간 투박한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약간 투박한 폴더이기 때문에 파일을 뭐 10,000개 이상 더 넣고 싶다 하면은 못 넣습니다. 사이즈가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배열은 뭐다? 폴더의 사이즈가 이제 최대 수용치가 정해져 있는 그런 폴더다 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얘는 자기 사이즈만 알고 있지 자기 안에 글이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기억하는 애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배열이에요.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저는 요거를 그대로 잘라내기 해가지고 여기다 스태틱 다음 void exam 1이라고 하고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exam 1만 호출해도 여기 있는 게 알아서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정리 다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안 되셨어도 괜찮아요. 열어드릴 겁니다.
우선 띄어쓰기가 좀 너무 안 돼 있어서 이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까지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메인 메서드 안에 쓰는 게 아니라 저 밖에다 만들었습니다. 밖에다 메인 클래스에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 이그잼 2라고 하고 이건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일반 배열인데 이거보다 조금 훨씬 깔끔한 버전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자, 우선은 요런 건 다 지워주고, 자, 요게 여러분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쵸? 네. 자, 이게 기본 배열인데 리스트는 살짝 달라요. 자, 리스트를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array 리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 articles, 그 다음 new array 리스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살짝 다르죠? 모양새가. 배열은 이렇게 생겼고요, 리스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는요 배열을 살짝 개조한 그런 클래스거든요. 클래스. 그러니까 배열을 좀 많이 개선시킨 버전의 클래스라는 겁니다. 생성부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요 선택장애가 있는 개발자들은 배열을 만들 때 여기에다 대체 뭘 써야 될지 수많은 고민을 하겠죠. 만이라고 쓰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1000이라고 쓰면 너무 적은 것 같고, 대체 뭘 써야 되겠지? 이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array list라는 거는 그냥 쓰면은 쓰는 대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자,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new array list라고 해서 이제 리스트 객체죠. 그쵸? new가 객체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자, array list는 그냥 배열인데 개수 제한이 없는 그런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new array list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객체는 뭐가 있어야 되죠?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그렇다고 해서 밑에 클래스 array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나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만들었죠. 그쵸? 자, 똑같습니다. 얘도 객체이기 때문에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설계도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자바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array list라는 클래스 가져올 거예요 라는 의미로 맨 위쪽에다가 import라는 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데, 뭐 안 되시면은 직접 쓰시면 됩니다. 자, import 다음 util 자, 요거는 거의 외우시는 게 좋아요. java.util array list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자바에 있는 util에 있는 array list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컨트롤 클릭해 보시면은 원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 얘는 내장 클래스예요. 내장 클래스.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있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라이브러리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코드 모음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만약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계산기가 없다 쳤을 때 계산기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계산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 계산기는 이제 제가 열심히 로직을 짜긴 했는데
계산기는 나 말고도 다른 개발자나 다른 사람들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코드를 배포시킨 게 라이브러리라는 겁니다. 라이브러리는 유용한 코드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 모음집 이렇게. 그래서 그 중 하나가 어레이 리스트인 거고, 얘는 어디 있다? 자바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내장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쓰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는 이상 임포트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임포트 하기 싫으면요,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클래스 해가지고 리스트 만드시면 돼요. 근데 어렵겠죠? 그러니까 갖다 쓰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를.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값을 넣냐면, 네, articles.add가 있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아요. 사람 A, 사람 new 사람 A 사람 점 자기소개. 완전히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쵸? 그냥 영어로만 돼 있을 뿐 똑같잖아요. 자, 어레이 리스트 이 객체 안에는 뭐가 있다? add라는 기능이 있다. 기능. add는 이제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추가하는 기능. 거기다 뭘 넣는다? new article을 넣어주시면 요런 거랑 완전히 똑같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면은 글이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알아서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넣었으면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하는 방법도 얘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폼은 돌려서 int i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i가 어디까지? 우리가 원래 이 배열은 이 사이즈만 알고 있지 대체 글을 몇 개를 넣었는지를 기억을 못해서 articles size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애초에 길이 제한이 없어요. 그럼 뭐다? 자기가 몇 개 들어있는지만 세면 되기 때문에 이 articles 저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size라는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현재 그 게시글을 몇 개 넣었는지 알려줘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자, 꺼냈을 때는, 자, 넣을 때는 add로 하고요. 꺼냈을 땐 어떻게 하면 된다? article 해서 객체 하나 만들고, 변수 하나 만들고 articles.get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get. 프린트 할 때는 이제 article.id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어레이 리스트에는요 살짝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딱 봐도 여기서 뭘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이 articles라고만 했지 사실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article 객체 말고도 뭐 예를 들어 스트링이라던가 아니면 뭐 숫자라던가 아니면 뭐 불림값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어레이 리스트 하고 articles라고 해서 아티클 객체만 넣고 싶은데 사실 얘는 누구든 받을 수 있는 그런 애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LGTV 리모컨 기억나시나요? LGTV 그 다음 LGTV2 해서 뭐 표준 TV 리모컨이 LGTV한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나 LGTV도 돼 TV도 돼 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었죠. 기억나시나요? 지금 자바 봤을 때 얘는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이름이 articles라고 해도 너는 article도 담을 수 있고 뭐 불린도 스트링도 다 담을 수 있는데 너가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나는 article만 담을 수 있는 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해줘야 된다? 괜찮아. 나는 아티클만 들어있어. 라고 개발자가 사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형변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변환을. 여기 있는 걸 모두 아티클로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어레이 리스트는 뭐다? 배열이긴 한데 개수 제한이 없는 그런 아주 똑똑한 배열이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넣을 때는 이 안에 있는 add라는 기능을 통해서 글을 넣으면 되는 거고, 가져올 때는 get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씩 빼오면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럼 인덱스 번호로서 하나씩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뭐다? 얘는 애초에 길이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몇 개 넣었는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거를 셀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이즈 함수다 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하고, 자, exam 2라고 해줄게요.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시간 좀 드릴게요. 할까요? 자, 배열보다는 좀 편해졌습니다. 얘는 길이 제한도 있고 몇 개까지 넣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하는 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어레이 리스트는 뭐다? 배열 그 제한도 없고요. 길이 제한도 없고, 넣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몇 번의 아티클, 몇 번의 아티클 이런 걸 안 해도 그냥 add 하면 알아서 0번째, 1번째, 2번째 인덱스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꺼냈을 때는 이렇게 꺼냈으면 되는데, 이거의 최대 단점은 뭐다? 형변환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뭐 비록 변수 이름은 아티클스라고 했지만 얘가 이 변수 이름대로 무조건 아티클만 넣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없어요.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스트링도 들어갈 수 있고 넘버나 불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제가 이거를 지금 되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복사해서 위에다가 3번이라고 만들어줄게요. 3번 3번. 제가 방금 그 exam 2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다양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으면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티클 말고 넘버나 아니면 문자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단점은 뭐다? 아티클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변환을 한번 해줘야 된다 라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레이 리스트에 어떤 제약사항을 두고 싶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제너릭입니다. 제네릭이라고도 하고요, 제너릭이라고도 하고요, 뭐 그냥 부르기 나름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꺽쇠 있죠? 얘를 이제 제너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 아티클이라고 해버리면은 이제부터 이 어레이 리스트에는 무조건 아티클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완전체는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 아티클스 뉴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이건 생략 가능해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 뭔가 제너릭이 넣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 어레이 리스트가 더 특별해진 게 아니라 그냥 제약상을 하나 둔 거예요. 이제부터 얘는 뭐다? 만약에 이 어레이 리스트에 예를 들어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못 넣게 합니다. 이번에선 이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티클이랑 스트링이랑 이게 타입이 달라서 안 된다. 나는 무조건 아티클만 넣을 수 있는 그런 리스트다 라고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다? 굳이 형 변환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점을 좀 보면요, 얘는 다른 거 다 들어갑니다. 뭐라 안 해요. 자, 10 넣어도, 안녕 넣어도, 그 다음 또 true 같은 거 넣어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대신에 나중에 꺼냈을 때는 요걸 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뭐다? 제너릭을 붙이면 이제부터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무조건 아티클만 넣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건 절대 못 들어와요. 아티클 이외에는. 그래서 편한 건 뭐다? 꺼냈을 때마다 형 변환을 안 해도 된다. 여기서는 아티클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형 변환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이 어레이 리스트는 아티클밖에 못 들어오는 걸 자바가 알기 때문에 딱히 형 변환을 안 해도 뭐라 안 합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제너릭은 뭐다? 이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제약사항을 두는 거다. 요거를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는 문자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int라고 하는데, 여러분 int의 원문이 인티저입니다. 여기는 원문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인티저라고. 우리가 흔히 int a는 10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요거 원래는 인티저의 줄임말입니다. 요게. 그래서 제너릭을 쓸 때는 인티저라고 또 바르게 써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부터 숫자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뭘 안 하죠? 그리고 아티클만 넣고 싶을 땐 아티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제너릭 또는 제네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이거를 복사해서 버전 4를 만들 겁니다. 이제 요게 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자, 별건 없고, 앞에 원래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요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어레이 리스트 쓰겠다 라는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근데 아마 우리가 자, 단축키를 이미 설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쓰기 귀찮으면은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를 하시면 알아서 임포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거 안 써요. 그러면 알아서 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로 하면은 또 안 쓰는 거는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입니다. 자, 요게 최종 버전. 요게. 이게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리스트에 관련된 코드일 겁니다. 어레이 리스트는요, 별거 없어요. 진짜 그냥 그런 거죠. 제약 없는 배열. 그런 거죠. 배열은 어디까지 할 건지를 먼저 써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보다 좋은 게 뭐다? 이런 게 있다. 그런 거.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배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한번 잘 구별해보세요. 처음에 우리 배열을 썼는데, 그 다음 어레이 리스트 쓰고, 그 다음 제너릭 쓰고, 그 다음 리스트, 요게 최종까지. 뭐 이거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이렇게. 배열보다는 좀 더 낫죠, 이게.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리스트 안에서 어떤 이 글을 지우고 싶다 하시면 이제 또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리무브입니다. 리무브는 이제 인덱스로 봐요. 인덱스. 여기 인덱스라고 바로 표시가 되죠. 인덱스 값으로 뭐 0번 글 지우겠다 이렇게 합니다. 실행해보면 이제 1번 글은 지워지고 2, 3, 4, 5 이렇게만 나오죠. 이제 말 그대로 add는 추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remove는 삭제하다, 사이즈는 말 그대로 사이즈, get은 가져오다. 거의 형태가 약간 직설적이라서 아예 못 알아들을 수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